12-10 계통별 의학용어 사전 폼을 이용한 차트 만들기. 자, 의료 데이터베이스 기초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마지막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12-10에서는 계통별 의학용어 통합사전 안에서 이 내용을 폼으로 보다 보기 좋게 보여주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차트로 좀 보기 좋게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소 스텝이 좀 많습니다. 가장 많은 33스텝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10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요.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챕터 12 계통별 의학용어 사전 통합단계 폼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고요. 처음에 폼을 만들 생성 조건은 이렇게 1, 2, 3, 4, 5까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9999 용어 통합 테이블과 용어 타입 OLE 링크 테이블을 활용할 것이고요.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될 내용들은 ID 용어, 용어 한자, 용어 코드, 용어 타입 한글, OLE 링크, OLE 데이터, OLE 의미까지의 필드들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폼의 이름은 9999 용어 통합 폼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폼은 약간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폼의 위치들을 좀 조정해 주는 것까지가 폼 생성 조건이고요. 두 번째 차트 생성 조건은요. 자, 역시 5가지의 생성 조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컨트롤 그룹 안에 차트 삽입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엑셀의 차트처럼 차트를 폼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 차트 삽입을 통해서 자, 용어 타입 한글의 필드의 X축. 자, 용어 타입 한글 필드를 X축으로 하고요. 용어 타입 개수를 Y축으로 설정한 다음에 3차원 히스토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차트 이름을 9999 용어 통합 차트라고 만들어주고요. 몇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차트를 조금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차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바로 조건 1, 조건 2, 그 다음에 조건 3과 4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텝 01번. 자, 액세스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 스텝 0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나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예제 실습용 DB에 가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챕터 12 계통별 의학용어 사전 통합 단계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크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크게 좀 확인해 보면요. 챕터 12 계통별 죄송합니다. 챕터 12 계통별 의학용어 사전 통합 단계 폼.hsdb라고 되어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일부러 크게 하려고요. 아이콘 모양을 좀 키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열고요. 중간에 보안 경고 창이 나오면 컨텐츠 사용 버튼 눌러서 보안 경고 메시지를 없애줬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쿼리나 테이블들은 12-9까지의 실습 내용들의 통합된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텝 04번처럼 만들기에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쿼리 그룹 안에 있는 쿼리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만들 테이블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테이블 선택할까요? 스텝 05번에 보시면 9999 용어 통합 테이블, 용어 타입 테이블, OLE 링크 테이블 세 가지 테이블을 선택해서 추가,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앞서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용어 통합 테이블과 OLE 링크, 용어 타입 테이블 간에는 이렇게 1대 n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06번에서는요. 쿼리 1창 안에서 각각의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들을 하나씩 디자인 눈금 영역으로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999 용어 통합에서는요. 자, ID 하고요. 용어 한자 죄송합니다. 세 개의 필드를 가져다가 드래그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OLE 링크, 그 다음에 그 용어 타입 세 가지 필드 중에서
자, 용어 타입에 있는 필드를 먼저 용어 코드와 용어 타입 한글을 드래그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LE 링크에서는요, OLE 링크, OLE 데이터, 그 다음에 OLE 의미까지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전체 필드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개의 필드가 선택되어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필드가 선택되어졌습니다. 디자인 등급 영역의 8개의 필드를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의 연관 관계 속에서 가져다가 선택했습니다. 자, 스텝 0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스텝 07번에서는요, 이러한 필드들을 가져다가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 쿼리 이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쿼리 1이라는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쿼리 이름 뭐라고 저장하겠나 한번 살펴볼까요? 9999 괄호 용어 통합 언더바 폼 제작용 쿼리라고 했습니다. 폼 제작용 쿼리.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쿼리 창에 쿼리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쿼리는 잠깐 쿼리 디자인은 닫아주겠습니다. 자, 닫아줬고요. 스텝 09번으로 넘어갈까요? 스텝 09번에서는 폼 마법사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자, 만들기에서 폼의 폼 마법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0번처럼 폼 마법사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한 쿼리, 자, 지금 방금 만들었던 쿼리 중에 9999 용어 통합 폼 제작용 쿼리라는 쿼리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모든 필드를 선택한 필드로 옮깁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 11번처럼 폼 마법사 창의 두 번째 표시 영역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주 테이블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기준, 자, 9999 용어 통합이라는 테이블을 기준 주 테이블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스텝 12번에서는요, 두 번째, 폼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열 형식, 즉, 한 화면에 한 개의 레코드가 보이는 형태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스텝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13번에서는 자, 폼의 이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폼의 이름은 뭐라고 저장했나요? 9999 용어 통합 언더바 폼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마침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른과 동시에 스텝 14번과 같이 이와 같이 폼의 제목, 아이디부터 OLE 의미까지 모든 필드들이 자, 이 나와 있는 8개의 필드들은요, 어디서 가져온 것들이냐? 9999 용어 통합과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것들처럼요. OLE 링크에 있는 정보, 용어 타입 테이블에 있는 정보, 999 용어 통합에 있는 정보. 자, 이 필드들 중에 몇 가지들을 섞어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필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디 용어 한자는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인가요? 9999 용어 통합에 있는 내용이고요. 용어 코드와 용어 타입 한글은 용어 타입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OLE 링크, OLE 데이터, OLE 의미는 OLE 링크라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서 레코드, 다음 레코드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몇 가지 클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은 900의 의학용어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학용어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조금씩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OLE 링크 데이터의 이미지들도 좀 바뀌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자, 300번 혹은 뭐 900번의 레코드를 보시면 OLE 링크 데이터의 이미지들도 모두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텝 14번은 이렇게 폼을 만든 것까지가 완성되어 있는 내용이 될 테고요. 자, 스텝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15번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폼을 조금
레이아웃을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레이아웃, 즉 배치들을 좀 바꿔보고 글꼴의 크기를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시냐면요, 디자인. 자, 디자인 부분으로 갈 텐데요. 지금 현재 폼에서 디자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자, 왼쪽에 보시면 보기 부분에서요. 보기 부분에서 예,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레이아웃 보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디자인 메뉴가 위쪽에 나타나죠. 디자인에서 보기에서 자, 레이아웃 보기를 선택해라 라고 됐습니다. 예. 레이아웃 보기 지금 선택된 상태이죠. 지금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속성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딜 누를까요? 도구의 속성 시트를 눌러주시면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속성 시트에서 몇 가지들 좀 바꿔봤는데요. 첫 번째 바꾼 건 뭘 바꿨나요? 아이들은 가운데 정렬을 좀 해줬습니다. 글꼴의 정렬. 자, 정렬이 어디 있나 쭉 한번 볼까요? 글자의 정렬. 자,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글자의 글꼴의 정렬 부분을 찾겠습니다. 자, 텍스트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가운데로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 가운데 정렬이 되죠? 용어의 필드들을 한번 선택했고요. 용어 필드는 배경색을 좀 바꿨네요. 배경색을, 자, 무슨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저는 연한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용어 한자 부분, 그대로 놓고요. 용어 코드 부분도 조금 색깔을 바꿨죠? 용어 코드의 배경 색깔을 다음과 같이, 이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OLE 데이터는요, OLE 데이터 영역은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 시켜서요, 조금 그림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OLE 의미를 좀 밑으로 내리고요. 자, 요 그림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그림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OLE 의미는 바로 밑에다가 가져다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한자는 좀 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줄여졌습니다. 자, OLE 링크도 가운데 정렬시켜 볼까요? 용어 코드도요. 그러면 텍스트의 맞춤을 가운데로, 역시 OLE 링크도 텍스트의 맞춤을 가운데로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얼추 어느 정도 레이아웃들을 조정을 했다면, 예, 조정이 끝났으면, 자, 항상 개체 탭 이름 위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왼쪽 상단에 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보기 영역으로 가고요. 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했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폼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스텝 18번에서는요. 폼 디자인에서 조금 더 또 색다른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닫아 놓도록 할까요? 9999 용어 통합 폼은 잠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 메뉴에서요, 만들기 폼 그룹에서 이번에는 폼 마법사가 아니라 폼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이죠. 폼 디자인을 선택해 주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스텝 19번에서 자, 이번에는 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19번에서 리본 메뉴의 디자인의 컨트롤 부분, 자, 여기 컨트롤 부분이 있죠. 이 컨트롤 부분에서 이게 바로 차트입니다. 예, 엑셀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차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영역에서요, 드래그 시키시면 차트가 들어갈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설정됐으면요, 우리가 이 차트, 어떤 걸 차트로 만들 것인가인데요. 자, 우리 쿼리 중에서요, 자, 쿼리 밑에 옵션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떤 쿼리? 9999 용어 건별 산출 쿼리라고 되어 있는 쿼리. 가운데 두 번째 쿼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콕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스텝 22번이죠. 스텝 22번에서 왼쪽에 사용 가능한 필드, 차트에 사용할 필드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 즉 표로 만들 때 사용할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용어 타입의 개수하고요. 용어 타입의 개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어 타입 한글을 선택하겠습니다. 용어 타입 개수를 먼저 선택했고 용어 타입 한글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스텝 23번에서는 어떤 테이블, 어떤 차트를 만들 것이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세로 막대 차트, 두 번째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차트를 구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스텝 24번에서는요, 자, 이제 33번 숫자를 보십시오. 차트 미리 보기라고 된 이 돋보기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미리 보기 창.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만들어질 차트에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 9999 용어 건별 산출 언더바 쿼리가 아니라 차트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스텝 26번처럼 폼 창에 다음과 같이, 자, 폼 창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도 잠깐 닫아주고요. 폼 창에 다음과 같이 차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자, 이 폼의 이름도 저장하겠습니다. 폼 1이란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폼의 이름은 뭐라고 저장할까요? 폼의 이름은요, 9999 용어 건별 산출. 자, 언더바 역시 차트란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상태에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디자인 리본 메뉴에서 보기 버튼 누르셔야지만, 지금은 디자인 상태입니다. 즉 레이아웃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폼 보기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실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일단 레이아웃만 확인했고요.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변경을 해보자 라는 게 스텝 28번입니다. 스텝 28번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 디자인 부분에 폼 부분이 아니라 이 디자인 부분으로 다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디자인 보기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서요, 각각의 그 영역들을 좀 더블 클릭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차트에 이 배경 있는 부분이 있죠. 배경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은요, 엑셀의 차트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릅니다. 자, 조금 자, 실제 이게 데이터의 내용들이고요. 지금 레이아웃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계통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이걸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요,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스텝 29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나타난 부분, 즉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거, 디자인 서식을 바꿔주는 부분이 될 텐데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 테이블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요, 자, 하나씩 영역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부분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선택이 좀 잘 안 되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제가 좀 잘 안 잡히고 있네요. 자, 여기 잡혔네요. 막대 그래프를 하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잡으시면 스텝 29번처럼 40번 숫자 같은 팝업이 나오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나타나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클릭. 자, 그러면 41번과 같은 창이 나오죠.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무늬 모양 데이터 레이블 옵션과 같은 부분인데요. 데이터 레이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서요.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줬습니다. 값. 데이터 레이블 탭에서 값을 선택해 주시고 42번처럼 확인 눌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 해준 거냐면요. 각각의 계통별 그 숫자를 그 히스토그램, 즉 막대 그래프 위에 숫자가 표시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엑셀의 차트 마법사를 불러온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자, 스텝 30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번에는 추계 항목인 제목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추계 항목의 제목 선택을 해주는데요. 추계 제목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각계통 약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축서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맞춤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요. 글씨를 약간 기울게 해줄 겁니다. 지금 각도를 50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숫자를 50 이렇게 써주시면 텍스트가 이렇게 기울게 감각계통 약어 이런 것들이 기울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자, 기울어져서 감각계통, 소화계통 약화해서 아까는 2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목이요. 지금 4개 나타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스텝 31번에서는요. 자, 스텝 30에서 했던 것 같은 형태로 해서 모든 추계 정보들 중에서 자, 어떤 정보들 좀 바꿔줄 거냐면요. 여기 숫자 정보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요. 맞춤해서 역시 50도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개수들도 50도로 각도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스텝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텝 32번에서는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게 되는데요. 데이터 계열 서식 앞에서 막대를 선택해 주시고 자, 막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에서 몇 가지를 좀 변경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의 옵션에서 보시면 옵션의 내용들이 너무 폭과 간격들이 좁아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조정이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 레이블 부분에서 값을 선택했다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부분에 있어서는요. 모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첫 번째 큐브 형태의 막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무늬는 어떤 무늬를 할 것인가. 지금 보라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4가지 영역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수정할 곳들이 여기서 수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특정 막대, 즉 가장 많은 약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막대만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막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해당되는 색깔을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다 바뀌었는데요. 제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을 좀 삭제할 건데요. 제목 부분은 제가 이 박스를 선택하고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내용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현재 글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맑은 고딕제 22.5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에서 12로 줄였더니 조금 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호흡계통 부분, 자, 좀 막대, 폼의 영역을 늘려주게 되면요. 전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꼴 중에 특별히 그런데 위쪽에 있는 숫자, 계통의 숫자 레이블들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만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필드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것만 따로 글꼴을 키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692라고 되어 있는 요 가장 많은 영역의 값을 20이라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막대만 만약에 색깔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전체 색깔은 선택해 주시면 개체가 전체가 다 선택될 경우에는요. 자, 이와 같이 전체 막대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색깔 바꾸셔도 되고요. 혹은 위쪽에 페인트 버킷 모양에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뀌어지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한 가지 막대만을요. 다음과 같이 두 번 클릭하면 이 막대만 선택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막대에만 색깔 넣어주시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스텝 33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보기를 눌러주시면 완성된 차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계통부터 호흡계통까지의 모든 계통별 의학용어들에서 가장 많은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692개의 약어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배경의 색깔들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배경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경 색깔을 제가 조금 흐리게 한다라든가 흰색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하시고 자, 폼 보기를 보시면 이와 같이 전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폼도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폼의 내용들 중에서 차트, 엑셀에서 차트 마법사와 같이 폼에 차트를 넣어서 차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장의 모든 예제를 마치고 의료 데이터베이스 기초의 실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업씩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 내용들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